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지금 세월호님 오셨어요? 아, 참세상님? 예. 그니까 이게 지금 팟빵하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이 왜 새 방송이 안 올라오냐고 계속해서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상황을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 오늘은 방송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로 와서 보시는 분들은 아프리카에 공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안 해서 새 방송이 안 올라오면 왜 안 올라오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원래 이제 일주일치씩 그 스티커를 구입하려면 3,600개가 필요한데 오늘은 그 1,900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그냥 500명 방으로 할까 하다가 보니까 하루만 500명 방을 하는 거는 8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스티커로 지금 이제 오늘 하루치를 샀어. 네, 내일 또 방송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내일은 500명 방이 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네.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얼굴이 창백하다기보다 이게 좀 그 얼굴이 별로 안 좋긴 안 좋아. 가만 있어 보자.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아니 내가 그러면 그렇게 금방 며칠 만에 나을 병으로 며칠을 쉬었겠어? 아니 무슨 감기도 아니고 요즘은 감기도 2주일은 가. 아니 그냥 몸 나았냐고 계속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면 낫겠냐고. 아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루 이틀에 나아질 몸인데 그러면 며칠을 쉬었겠어?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생각을. 병명 화병. 예. 제가 그쵸, 저 응급실 갔다 와갖고 못한 거죠, 방송을. 지난주에 수요일날 응급실 갔다 와가지고, 아니, 화요일 밤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요일, 목요일 있다가 금요일날 퇴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방송을 쭉 못한 거죠. 예. 화병, 진짜. 이게, 그니까 이제, 화요일날, 막 뭐라 그러냐, 눈이 눈 한쪽이 이렇게 막 너무 아픈 거야. 눈이 빠질 것처럼 편두통 마냥 눈이 막 빠질 것처럼 아프더니 이 왼쪽으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턱도 어긋나고 이 턱이 어긋나고 이 한 왼쪽 팔 왼쪽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래갖고 이게 우리 애기 아빠가 그날 이제 원래 늦게 들어오기로 했는데 웬일인지 일찍 가고 싶더래 집에. 그리고 일찍 들어온 거야. 원래 저녁 9시 넘어서 온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왼쪽에 마비된 게 한 7시 반 8시 그때 이제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때 없었으면 우리 딸이 혼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이 막 그 증상을 보더니 인터넷에 찾아본 거야. 이제 이게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 초기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119를 불렀어. 그래서 119 타고 갔잖아. 119 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그때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경희의료원으로 가면 나는 그냥 당연히 한방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응급실은 한방이 없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양방으로 간 거야. 양방으로 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 CT를 찍고
CT를 찍었는데 다행히 피는 안 샜다. 다행히 이제 피는 안 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퇴원을 할까 그랬는데 그 응급실 담당 레지던트가 이게 증상이 지금 피가 안 새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MRI랑 뭐 뇌파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나올래다가 응급실에서 이제 피를 뽑으니까 이게 피를 막 여기저기서 뽑으니까 피가 통했는지 마비 증상이 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 검사한다고 피도 뽑고 당뇨 검사한다고 뽑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그 마비가 풀렸어. 그리고 이제 일단 뇌혈관이 터지지 않았다니까 다행이잖아. 그리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현재 터지지 않았었더라도 지금 증상은 뇌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MRI를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MRI하고 뇌파 검사를 외래로 와서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입원을 해서 찍는 게 좋겠다. 예. 입원을 해가지고 뇌파 검사하고 MRI를 찍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는데 막 우리 동생 펄펄 뛰면서 안 된다고 뇌 찍고 가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찍었잖아 MRI를. 근데 MRI가 150만 원이야. MRI 150만 원에 뇌파 검사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200만 원이 들어서 병원비가. 근데 MRI를 찍었어도 미세한 혹시 출혈이 있는지까지 찾는 건데 아니라고. 출혈은 없다. 예. 출혈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돈 아깝다고 우리 신랑한테 막 그랬더니 한 번 했어야 됐다. 자꾸만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오는 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왼쪽으로만 오는 게 지금 이제 양방에서 한 번은 검사를 하고 이 한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쭉 이제 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안 나아지더라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 오한이 드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뼈가 이렇게 내복을 입었는데 더 추워. 내복을 입었는데 더 춥고 내복에 기모로 막 아래 위로 입었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뼈가 얼어붙는 느낌. 뼈가 얼어붙는 느낌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막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 발 한 발 걷는데 무슨 로보캅 걸어가는 것처럼 몸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또 그게 언제였어? 토요일 저녁인가? 잠깐 괜찮아지는 거야. 몸이 개운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기분 탓이다. 내가 이게 다 마음의 병이고 기분 탓이라고 그러면서 몸이 개운해졌으니까 가서 이제 차를 세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차를 하고 나와가지고 자동 세차. 그 다음에 물기를 닦다 보니까 차 여기저기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제 차를 이렇게 좀 닦았어. 그래서 이제 유리를 닦고 차 유리가 내 거 레이. 그래서 그랬는지 막 갑자기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몸이 완전 너무너무 무거워지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오는데 한 30분 걸렸어. 너무 힘들어갖고. 그게 이제 잠깐 괜찮아지니까 이게 다 기분 탓인가 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창 하나 닦고서는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진짜 쪽팔려가지고. 제가 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2008년에 우리 집이 도봉산 밑이잖아. 내가 산을 참 좋아해. 그리고 야외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2008년에 촛불 집회 때 원래 이제 7월 달에 촛불을 끝냈어야 됐는데 그때 막 급진주의자들이 촛불을 끝내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갖고 8월 달까지 이게 연장이 된 거야. 7월에 못 끝내고. 근데 그러면서 이게 주말에 가면 이제 사정없이 그냥 10km씩 걸었어. 한밤에. 근데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방향을 잃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그때 몇 킬로 행진을 같이 했는데 그렇게 행진을 몇 번 했더니 고관절이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왜 그 골반뼈하고 이 다리뼈가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아파. 그래서 한 10분, 15분 걸으면, 예, 10분, 15분 정도를 걸으면, 저기, 엉덩이 뼈가 전체적으로 막, 저 뼛속부터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 그래가지고 내가 그, 등산을 못 가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등산을 가서, 뭐 한 1시간 걷고 나면 며칠 누워 있어야 돼. 그 며칠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숨쉬기 운동하고 요가, 그리고 이렇게 한 15분 이내로 걷기, 15분 이내로 걷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천천히 15분 이내로 걷는 거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한 15분 걷고 좀 뭐 몇 시간 쉬었다가 또 15분 걷는 거는 괜찮더라고. 아니야, 내가 저기 2008년에는 54kg였어, 53kg. 살쪄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그때 그 고관절을 다친 뒤에 못 걸어서, 그래서 그 뒤로 쭉 살이 쪘는지도 몰라. 2008년까지만 해도 한 53kg, 54kg? 53kg 정도가 유지가 됐어. 그러다 2009년에 그 천안함 사태 터져가지고, 한 3개월을 잠을 못 자고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서 꼴딱 열 몇 시간씩 방송하는 걸 한 3개월 했더니 몸이 그때 팍 나가가지고 석 달에 8kg가 찌더라고요. 예. 석 달에 한 8kg 정도가 확 몸이 불어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 몸 상태가 여기저기 안 좋아지. 그때 이제 내가 볼 땐 게이지가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한도를 그 당시에 넘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우리 김근태 의원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2012년 그 총선 대선 말아먹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화병이 쌓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막 말도 안 돼. 사실 적시 후보 비방이라는, 아니, 언론인이 사실을 말했는데 왜 감옥을 가냐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면서, 사실을 적시했다고 왜 감옥을 보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나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병이 난 거야. 이제 그렇게 병이 난 걸 막 그 정신력으로 이겨내면서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2013년 여름에 그게 국정원 직원인 게 들통이 났잖아.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다. 그게 딱 알려지니까 그때 이제 또 한 번 무너진 거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뇌혈관이 막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이 좌익교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서 내가 작년 3월에, 몸이 굉장히 너무 안 좋다.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중계방 안 생겼지? 생겼나? 내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3월에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채식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작년 3월 30일에 채식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때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비 증세가 자꾸 있었어. 작년 3월에. 그래서 방송을 쉬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게 쉬면 지는 거다. 방송을 쉬면 지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생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에 야채 한 상자씩만 먹으면서 녹색 채소를 그러니까 2주일 동안 녹색 채소만 먹고 다른 거 안 먹고 그러니까 달걀 2개와 녹색 채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때 급격한 채식을 했더니 한 2주 만에 몸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한 2주 만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몸이 그나마 그때 막 금식하고 하면서 채소 다이어트를 막 채식으로 바꾸면서 내가 이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많이 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세월호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때 3월 30일부터 채식하면서 2주 동안 생으로 굶지 않았으면 아마 그 세월호 때 중풍 걸렸을 것 같아. 그 세월호 때 너무나 충격 먹고서는
뇌혈관 터졌을 것 같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2주 동안 정말 내가 절절한 마음으로 그 저기 2주 동안 채식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계속 그걸로 한 채식을 5개월 정도를 했어. 내가 채식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쭉 채식을 했으니까 한 5개월 정도를 했지. 그래서 그 채식하면서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작년 가을에 그래.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막 저기 바깥으로 그걸 도는 걸 뭐라 그랬지 우리 그때? 돗자리 수다방을 한다고? 돗자리 수다방을 한다고서는 9월 12월, 그러니까 9월에 시작을 해갖고 10월 11월까지, 아니 9월 10월 되게 무리하게 시작을 했잖아. 무리하게 이제 막 그 돗자리 수다방을 하면서, 아 이게 좀 무리하다,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좀 나한테 무리가 있어, 그렇게 느꼈는데 그냥 막 한 거야. 그 끝을 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10월 말까지 해서 멋있게 끝냈어. 광주 부산으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잖아. 그 길거리 수다방 하면서 좀 무리를 했는데, 이제 미국 순회 강연까지 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미국 순회 강연까지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 12월에 이제 돌아왔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그냥 또 계속 방송을 한 거잖아. 계속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이 방송에 대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이 이제 그 긍정의 힘을, 에너지를 마련하고 방송이 됐던 거지. 근데 이제 내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건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는데 그 꼬라지가 딱 망할 꼬라진 거야. 이게 보니까 문재인이 간신히 당선될 텐데, 문재인이 간신히 당선이 돼도 이 박지원 쪽에서 계속 시비털 틈을 노릴 거고, 그래서 당을 깨버린 다음에 그 책임을 문재인에게 밀 거다. 문재인에게 몰 거다. 그런 공포감이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 호남 사람들에 대한 전국적인 비판적인 감각이 막 나오고, 호남 사람들 또 삐뚤어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야권이 야권대로 완전히 다 망가지겠구나. 그러니까 제1야당이 좀 제대로 이렇게 추스러지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1월 말에 극단의 공포를 느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포를 느낀 이유는, 야당이 이 꼬라지로 망해버리면 박근혜 저 미친 독재를 누가 막아주나. 지금 뭐 국정원과 검찰 아니면 정치를 못한 여자 아니야. 저걸 누가 막아주나 싶으니까 거기서 오는 이 극단적인 공포와 분노. 그러니까 분노와 공포, 이게 좀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문재인이 당선이 돼서 문재인이 이제 위기를 몇 번 극복을 한 거야. 위기를 몇 번 극복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내가 그렇게 공포를 느꼈던 그런 상황까지는 안 오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놓은 거야. 이게 문제인데, 내가 이제 문재인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난 박지원이 자기는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한 일주일 동안 싸움을 잘했어. 그래서 박정희 묘역 참배랑 몇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한 거야. 위기를 두세 가지를 잘 넘겼어.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국민이 하나가 되면 어쩌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헛된 기대를 한 거야. 그게 병의 원인이야. 문재인이 뭔가 이렇게 잘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 당이, 새정연이 좀 잘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서 내가 마음을 놓은 거야. 어쩌면, 그러면서 내 예상이 빗나가는 것에 대한 기쁨, 그러면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세월호, 팽목항 가가지고 내가 너무나 내가 팽목항 간 날 몸이 안 좋았잖아요. 아침에 가면서 헥헥거리면서 갔는데, 중간에 어떤 놈이 우리 진로를 방해했어. 검정색 그랜저가 우리 진로를 방해를 했는데, 처음엔 모른 거야. 처음에 모르다가,
그 같이 타고 간 학생들이랑 운전하는 우리 자매가 이 차 이상하다고 그래서 보니까 3번을 진로방해를 하더라고. 앞뒤로 비어 있는데 계속 우리 차를 바짝 뒤를 따라오거나 아니면 바로 앞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그놈이 그 그랜저가 우리 차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내가 거기서 투지가 생긴 거지. 그 투지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그 투지가 없었으면 내가 그 팽목항 가가지고 좀 페이스 조절을 했을 텐데 내가 이제 막 그 불타오르는 투지를 이런 식으로 날 공격하려고 그랬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러면서 내가 이제 막 불타오르는 투지를 가지고 팽목항에 가갖고 딱 서 있었던 거야. 계속 서 있었어 내가. 서가지고 내가 이제 막 그 이를 악물고 견딘 거야.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평화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뭔지 그런 명함을 내밀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 서 있으니까 내가 민망해서 저 앞쪽에 가면 문재인 대표가 와 있다. 그 앞쪽으로 가서 문재인 대표랑 인사를 하라고 내가 안내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까 누가 문재인 대표가 앞에 있습니다 이래갖고 당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문재인 새끼라 그랬어. 문재인 새끼 같은 걸 뭐하러 보라고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명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딱 터져버렸어. 내가 그때 거기서 너무나 충격을 먹어가지고 너무나 큰 절망을 느낀 거야. 문재인 새끼 같은 거를 뭘 보러 가려냐고 안내를 하냐는 말에 무슨 평화통일 평통사 명함을 가지고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또 쓸데없이 머리가 빠르잖아 그럴 때는 그럼 그렇지 예상했던 대로 이 박지원과 호남 쪽에서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걸 거부하고 있구나. 그런 게 딱 느껴진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굉장히 큰 절망을 해버렸어. 희망이 없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이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버리니까 와가지고 명절 전에 내가 이제 명절 전에 힘차게 막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명절 전에 방송한 거 알아요? 내가 명절 전에 우리가 막 이번 명절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내가 이미 완전히 막 이렇게 숨이 턱턱 막혀갖고 말도 안 나올 때였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막 이제 명절을 잘 보내야 된다. 우리가 명절에 정말 기가 꺾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2번 방송을 하고 이제 명절을 쉬고 있는데 이제 내가 텔레그램을 괜히 했나봐. 예, 텔레그램을 괜히 했어.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이 이제 재보선 얘기를 하는 거야. 재보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이제 또 새정연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새정연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둥. 그러면서 이제 각 정당별로 정당별 계파별. 그러니까 이제 새정연 안에서도 이번 재보선이 망해야 된다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재보선을 망해서 문재인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이 문재인을 쫓아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정당별로 이번 재보선에 각자 다 출마하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막 명절에 들려온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월요일 방송을 했는데 화요일날 방송하기 싫더라고. 왠지 내가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방송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사기다. 이건 망하는 게 분명한데 괜히 희망을 주는 거는 사기란 생각이 들어갖고 화요일날 방송을 하는데 이건 정말 내 진심의 방송이 아니란 생각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요일 방송을 하고 났는데 화가 너무 나더라고. 화요일 방송하고 나서 너무나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아휴, 야 나가. 너네는 들을 자격이 없어. 나가.
네. 그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화요일날 방송하고 나니까 막 화가 올라온 거야. 내가 막 화가 올라온 거야. 내가 뭐하러 이런 인간들을 다 참고 방송을 하나? 하면 뭐하나? 백날 방송하면 뭐하나? 맨날 저 모양 저 꼴인데 내가 뭐 하자고 이 짓거리냐 싶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방송을 끝나고 나서 그 화를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날 밤 마비가 온 거야. 도대체가 아휴. 그래. 밭을 바꾸기로 했는데, 밭을 바꾸기로 해놓고, 좀, 그니까, 헛된 기대가 문제야. 헛된 기대. 문재인이 되고, 그니까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뒤에, 왠지 좀 사람들이 다시 뭉치나?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로 모아지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헛된 기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그게 막 실망이 됐던 거지. 내가 그 백목항까지 왕복 15시간을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 무슨 평화통일을 사랑하기 씨발 뭘 사랑하는 거냐? 그게 뭘 평화통일을 사랑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병이 난 거야. 이게 내가 왜 아픈지를 알면 그러니까 내가 왜 어디서 화가 났는지를 알면 회복이 되는데 그 어디서 화가 난지를 몰랐던 거야. 어디서 화가 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난주 화요일날 방송을 끝내고 이건 정직하지 않아. 희망이 없는데 괜히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프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쉬면서 생각을 했지. 나는 왜 아픈가? 이건 내 병은 마음의 병이야. 나는 왜 아픈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200만 원씩 주고 검사해가지고 얻은 결론은 뇌혈관이 안 터졌다라는 긍정적인 사실이지. 중풍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 그 중풍 걸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중풍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 거. 그러니까 한방에서 뇌혈류 검사를 했는데 그 전에 2013년에 이게 뇌혈류 검사가 뭐냐면
피의 흐름을 재는 거야. 피의 흐름을 재는데 어디는 잘 흐르다가 어느 부분부터 안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도가 다른 거. 뇌혈류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가 서서히 막히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2014년 작년부터 되게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채소 다이어트하고, 그러니까 채소를 계속 먹고, 그러니까는 9월 달부터 채소를 잘 안 먹었어. 응. 그러니까 9월 달부터 그 저기 뭐지, 멀리 가니까,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휴게소에서 막 무슨 저기 무슨 불고기였나? 그거 뭐지? 오징어 불고기였나? 뭐 그런 거 막 먹고, 그래서 이제 그 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그걸 먹고, 미국에 가서도 그 채소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미국의 음식들을 막 이렇게 먹고, 그 음식 조절을 내가, 못한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오삼 불고기였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9월 달부터 식이 조절을 제대로 안 한 게 하나의 원인인 듯 하고, 그래도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2013년에 비해서 몸의 콜레스테롤 상태가 되게 좋아졌어. 2013년에는 내가 왜 막 방송하다가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막 방송하다가 배고프면 저기 쟁반짜장 하나요 이래가지고 쟁반짜장이 오면 그 쟁반짜장 하나를 다 먹었잖아. 다 먹고 양념까지 막 저기 단무지를 쓸어가지고 다 닦아 먹고. 근데 나는 그게 1인분인 줄 알았어. 쟁반짜장 하나요? 그러면 이제 7,000원짜리 쟁반짜장이 왔단 말이야. 이제 그걸 내가 다 단무지 바로 신공이라고 막 시청자들이랑 낄낄거리면서 그거 다 먹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게 쟁반짜장 2인분이었던 거야. 내가 어느 날 쟁반짜장 1인분이요 그랬어. 그랬더니만 4,000원짜리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럼 7,000원짜리는 뭔가 했더니 2인분이라고. 그러니까 쟁반짜장 하나가 보통 2인분이야?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저거 2인분이라고 막 우겨도 웃기지 말라고, 이까짓 게 무슨 2인분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먹었잖아, 혼자서. 그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야. 그걸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쟁반짜장만 먹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저기 뭐지? 예. 그래서 이제 쟁반짜장 1인분이 4,000원이라는 걸 안 다음부터 안 먹었어. 쟁반짜장 안 먹었어.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미 때가 늦은 거지.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요즘은 쟁반짜장 2인분이 12,000원이에요. 비싸네 거기는. 하여튼 그래도 내가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식이요법하고 채소를 많이 먹고, 그리고 양파와인이라는 걸 1년 내내 먹었어요, 제가. 작년 3월부터 미국 가 있는 동안 빼놓고는 계속 양파와인을 먹었어. 양파와인 마시고, 그리고 저기 뭐지? 발사믹 식초. 왜 완전히 썩은 와인으로 만든 발사믹 식초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제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막 몸에 좋다. 양파를 중심으로 많이 먹었지. 먹더라도 양파 많이 먹고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서 지금은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진, 이게 되게 좋아진 상태야. 좋아진 상태이긴 한데 양파링은 안 좋아. 근데 이제 내가 막 욕심을 버리면 돼.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헛된 기대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은 헛된 기대에서 오는 거고, 이 나의 헛된 기대라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래, 어차피 뭐 문재인 되고 뭐 호남 사람들이 당 깨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호남당 따로 만들고, 그래 다 찢어져라 그래가지고 영남당 찢어지고 호남당 찢어지고 진보정당 다 찢어져가지고 찢어 발겨진 상태에서 총선 치르고 싹 다 망해버려라. 그러면 아예 다 망해가지고 이제 쫄딱 망하면 40년 뒤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왜 괜히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꼭 잘 될 것처럼, 협조 잘할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꼴딱 속아 넘은 거지. 헛된 기대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계란 식초 그런 건 안 먹어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팽목항에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내가. 먼 길을 가서 거기서
그런 쌍욕을 딱 하는 사람을 너무나 당당히 일부러 내가 방송하는 거 알 거 아니야. 내가 망치 부인이고 내가 있는 곳엔 언제나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거 알면서 와가지고 그 욕을 하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막 정이 확 떨어지는 거야. 이게 다 호남 사람들이 다 이 수준인가 싶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뭔가 이렇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정현이까지 딱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이정현을 당선시킨 것도 막 기억이 나면서 이 호남에 대한 지극한 배신감과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하고 설 전 방송하고 설 갔다 와서도 막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내가 막 뒤집어진 거야. 내가 솔직히 정직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내가 괜히 호남 사람들 너무나 좋게 얘기해줬다. 그리고 그 충청도에 대해서도 너무나 좋게 얘기해줬다 싶으니까 막 속이 다 뒤집어진 거야. 나 호남 사람 아니야. 나 서울에서 태어났어. 아니긴 뭘 아니야. 호남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봐봐.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쌍욕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 없어? 있지? 주변에 목소리 큰 인간들이 문재인 욕하고 다니지? 호남에 사는 사람만 얘기해. 호남에 사는 사람만. 많죠? 딱 보니까 그 목소리 큰 인간들이 그러고 다녀. 옛날에 김대중 선생님 모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이 그러고 욕하고 다니는 거야. 확실히 없어요?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물론 나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문재인이 당대표 되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뻔히 영남 사람이라고 이 호남에서 옛날에 노무현 뽑아놓고 노무현이 2002년에 2002년 대선 때 국민 경선으로 뽑혔는데 계속 호남 주장하면서 호남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광주에서 1등 해가지고 국민 경선 1등 한 거를 호남이 반대한다고 계속 흔들어대가지고 호남은 정몽준이를 원한다고 지랄 연병 그래가지고 막 노무현 또 지지자들이 우리는 그럼 이번 필요 없다고 이참에 갈라 쓰자고 그러면서 호남하고 또 쌈박질하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그 당시를 생각하면 내가 2002년에 그 꼬라지를 봤던 거 이번에도 내가 문재인이가 당선이 되면 당대표가 되면 틀림없이 호남을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호남한테 마음이 없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이간질한 인간들이 딱 보이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어차피 문재인이 되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당 깨질 거다. 그러면 이제 제1야당 그렇게 박살나고 그래 어차피 지금 민노당이라는 당이 그동안이 유지됐던 건 뭐 때문이야? 민노당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그 많은 노동조합원들이 민노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민주노동당이 소위 국찬당하고 당을 합치는 순간 그때 이 민노당 안에서도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볼 때 그 당력을 약화시킨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깨져버린 거 아니야? 결국은 이 통진당이 그 해산까지 당하게 된 거 아니야. 내가 그 이석기 내쫓으라고 중간에 내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안고 가다가 결국은 이 통진당만 당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야권 전체를 위기에 몰아놓고 그 꼬라지를 하면서도 지금도 반성을 안 해요.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지금도 지네들이 제일 잘났다 그러고 앉아있어. 이거 봐.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게 이거 봐요. 이거 봐. 누구야 누가 지랄인 건데 지금.
쟤 하나야? 예. 그래서 내가 2010년부터 내리 외친 게 뭐야. 야권 세력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언제나 새누리당이 이긴다. 지금 박근혜, 여러분, 명절 끝난 다음에 박근혜가 기세 등등한 거 못 느꼈어요? 명절 끝난 다음에 박근혜가 얼굴이 뽀얗게 폈어. 너무너무 기세 등등해. 그래서 저 여자가 왜 저런가 그랬어. 아니, 제가 뭐 믿고 저렇게, 명절 내내 이왕구 때문에 욕을 먹었을 텐데, 저걸 뭐 믿고 저렇게 얼굴이 뽀얗게 살았나 했더니, 4월 재보선. 4월 재보선 보고, 4월 재보선 이제 한 달 남았잖아. 한두 달 남았는데, 어차피 야당이 이 꼬라지면 지네가 다 이긴다는 거지. 야당이 이 꼬라지니까 어쩌면 3개 다 이길지도 몰라. 지금 분위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거슬린다, 그런 얘기 쓴 사람들, 예, 감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4월 재보선에서 새누리가 이길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당당해진 거야. 나라 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명절 내내 욕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또 해외 나들이 나갔잖아. 신난다고 나들이 나간 거야. 왜 나갔겠어? 국정원장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앉혀놓고, 이제 다 죽여버리고 나갔겠지. 블랙시켰어요. 계속해서 누구 내쫓아라, 누구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현현만 블랙이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쫓으라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블랙 걸렸어. 하여튼 그래서, 이 박근혜가 저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 4월 재보선에, 야당이 4개인가 5개로 나간다 그랬다며. 각 당 후보가 다 내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저렇게 기가 당당한 거야. 왜? 4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따로 나오면 반드시 새누리가 이겨. 그 새누리가 이기면 그거 뭐라 그래? 박근혜 지지율 낮다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다. 국민의 선택은 새누리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야당이 다 쪼개져가지고 각자 후보를 내고 각자 나가면 아무리 박근혜가 개죽을 써놔도 새누리가 이기게 돼 있어. 왜? 재보선은 어차피 투표율이 30-40%예요. 재보선 투표율은 30-40%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반드시 투표를 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반드시 투표를 하는데 누구는 이 야당 후보들은 야당은 후보가 분열되잖아. 그럼 야권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해버려. 그러면 번번이 새누리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재보선에서는 여러분 6월 달에는 박근혜가 어땠어요? 우리 작년 내가 좀 얼려놓고 얘기할게. 작년 언제였어? 6월 재보선 6월 지방선거 때는 새누리당 애들 어떻게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삼보일배하고 걔 지랄 연병을 다 떨었잖아. 기억나? 그래놓고 딱 7월 재보선 때 어떻게 했어? 태도가 돌변했잖아. 왜?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가 이기잖아요. 새누리가 싹 다 이겼잖아. 그래가지고 그거야. 쟤네가 재보선에 대해서 재보선에 대해서 당당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긴다. 지네가 이긴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들 여러 개로 쪼개서 나올 게 분명하고 그럼 야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해. 그거 믿고 저렇게 당당해진 거야. 예. 그래서 무조건 투표하면 뭐하냐고. 후보가 여러 명인데 이 사람들아 투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쟤네는 새누리는 무조건 1명 나와. 근데 야당은 4명 나온다고. 그래서 지는 거야. 당신이 투표를 해도 떨어지는 이유야. 박근혜가 당선될 때 투표율 72%였어. 투표율 72%면 낮은 투표율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박근혜가 되겠어? 투표율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야당이 분열되어 있어서 지는 거야. 새누리당 안에서 호남파 따로, 문재인파 따로, 제야 운동권 따로, 계파별로 따로 있고 당 안에 3그룹, 당 밖에 2-3그룹.
몇 표 되지도 않으면서 간신히 다 합쳐야 간신히 37% 나오는 인간들이 6개, 7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매번 새누리가 이기는 거야. 알아? 그래서 내가 화병이 났어.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나? 어? 내가 뭐하러 이 개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체력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얘기자 나는 그 간염을 앓고 난 뒤로 항체가 안 생겼어. 그리고 이 편도선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21살에 수술하면서 전신마취한 사람이야. 원래 편도선 수술 그 당시엔 전부 다 부분마취하고 했던 시절이었는데, 나는 이 편도선에 그 염증균이 너무나 멀리까지 퍼져 있어가지고 전신마취하고 굉장히 크게 뜯어내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했어. 거기다 갑상선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갑상선하고 편도선이 뭐냐? 몸이 피곤할 것 같으면 미리 사인을 주는 기능을 하는 데래. 근데 난 두 가지가 망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미 30대 때 체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이미 30대 때 체력은 망가졌어요. 30대 때 체력은 망가지고 그 뒤로 나는 정신력으로 산 사람이야. 정신력으로 사는데 그 정신력이 어느 때 무너지나. 내가 뭐하고 이거 하냐?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지? 그 생각이 딱 들면 망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지? 그 생각을 딱 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면서 나의 정신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멘붕이 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래서 내가 늘 나는 이렇게 새누리당이랑 싸울 때는 힘들지 않아. 적군이랑 싸울 때는 전혀 안 힘들어. 내가 늘 지치는 건, 항상 규칙적으로 지치는 건 소위 야권 때문이야. 야권 인간들 때문에. 예. 그 야당 인간들이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아니 그렇게 모르나? 아니 등신도 아니고 모자란 바보도 아니고 1대 다수가 붙으면, 그러면서 몸싸움을 하면 이 여러 놈이 한 명 잡아 죽이면 이기지. 선거는 표가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그거 진다는 걸 그걸 모르나? 그렇게 갈라져서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 어느 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둥. 지금 그것도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그런 인간들 내가 전부 다 차단했어. 당신들이 글을 보내도 내가 체크 표시가 하나로 나온 건 전부 다 차단했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외쳐야 될 건 딱 한마디야. 모든 야당 합치라고. 모든 야권 세력이 하나로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아휴, 저 등신들 저거 진짜. 자, 좌우지간 내가 오늘까지만 1000명방이야. 스티커가 다 떨어져가지고요. 예, 오늘 스티커가 모자라서 오늘까지만 1000명방 하루치씩 샀어. 1일권으로 샀어. 그래서 오늘까지만, 예, 오늘까지만 1000명방이고요. 내일부터 500명방이야. 그리고 망치부인 검색해도 안 떠요. 그거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리스트 상단에 올리는 거 그것도 하루치만 끊어서 그래. 리스트 상단도 이제 안 뜰 수도 있어요. 안 뜰 거예요. 검색해도 안 보여요. 뭐 이런 사람들 그 리스트 상단에서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방송국으로 와서 들어오도록 하세요.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아픈 상태이고, 근데 이제 내가 오늘 가가지고
한의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희의료원 거기 말고 우리 이제 20년 아니야 한 그 선배가 나 한 25년 봤어. 25년 동안 나를 봐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마침 집 가까운 데서 저기 한의원을 해. 그래서 내가 그 한의원에 갔는데 그 선배 말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희의료에서 이번 나온 것도 이게 이 우울증이다. 내가 이번에 가서 MRI 찍고 내린 결론도 이건 정신적인 질병이다. 그러면서 불안 우울증? 불안 우울증이다. 이 진단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내가 늘 병원에 갔던 그 선배한테 잠깐만요. 잠깐 요 벙어리 하나 듣고 너무 고마워서 벙어리. 갔어. 어씨 깜짝이야. 이 불안 우울 증세로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내가 그만큼 힘든 사람이야. 내가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나의 정신력을 그렇게 훼손시키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내일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에다 운동 부족에다가 저질 체력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나 운동 1시간씩은 해요. 예, 내가 막 많이 걷거나 뭐 등산이나 이런 걸 못해서 그렇지. 그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가 하는데도 한 40분 걸려. 한 40분 정도 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걷고 하루 1시간 정도 운동을 해. 그러니까 내가 운동 부족은 아니야. 이게 운동도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갔어. 예. 자, 하여튼 그래 내일 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내일 방송한다 그래서 야당이 합치는 것도 아니고. 아유, 그래서 이거 방송을 아예 진짜 접을 때가 됐나. 한 방송 접고 한 20년 뒤에 다시 나타날까. 인간들이 뭐 내가 이렇게 괜히 헛된 기대하게끔 해봤자 내가 이렇게 헛된 기대를 해봤자 이거 뭐하나. 차라리 진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요즘에 저기를 봤어. 아플 때 저기 뭐니 왜 삼시세끼를 농촌편 어촌편을 쭉 보면서 마음에 힐링이 되더라고. 이게 욕심 그러니까 그 프로가 그거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저기 밥해 먹는 거 막 거북손 따가지고 밥해 먹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아름답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도 저기 뭐야 농촌 내려갈 방법을 막 고민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선거 떨어지면 우리 이제 농촌을 갈 생각인데 아예 내가 미리 내려가서 시골에서 나는 요양을 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구가 하나 둘 세 개지. 어이구 고맙습니다 심판의 날님. 예.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이제 시골 가서 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시골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마음에 막 힐링이 되더라고. 내가 이제 다 접어버리고 이거 저 시골로 내려가라는 뜻이 아닐까. 방송이고 방송 해봤자 뭐하나. 예. 방송 해봤자 예 감사합니다. 이 스티커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해봤자 이 사람들이 뭐 야권이 하나로 합치려면 가능성도 없고 한 20년 동안 나 같은 사람이 사라져야 완전히 절망 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한 20년 지나면 사람들이 야당 하나로 합치자 그러지 않을까. 내가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런데다가 또 마침 어저께 텔레비전을 켰더니 무슨 프로였대? 무슨 수사 프로인데? 무슨 수사 프로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본즈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뼈로 푸는 살인사건.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야. 인터넷 방송을 하는 어떤 흑인이
그 방송을 했는데 그 전파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나봐, 누가. 그리고 내가 본 장면은 그동안에 그 인터넷 방송을 했던 사람이 내가 딱 마침 딱 킨 장면이 내가 했던 말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탐욕이 인간을 죽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그 인터넷 방송인이, 자기의 전파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방송을 자기가 이제 접겠다. 그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방송을, 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을 접는 걸 보면서, 이게 사인인가? 교회 가기 전에 마침 그 방송을 본 거야. 이거 방송 접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탁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설교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더러, 너 가서 저기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 군대랑 네가 싸울 때, 근데 아말렉 군대가 너무 강한 강적이야. 너무 강한 강적한테 여호수아더러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하늘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 지쳐갖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사람 둘이 모세의 팔을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가지 않게 했다는 얘기가 설교 말씀인 거야. 그냥 지금 고민인 거야. 내가 TV에서 보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 설교 말씀도 다 우연이 아닌데, 그 TV에서는 어떤 인터넷 방송인이 더 이상 방송하지 않겠다고 접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게 또 설교 말씀은, 너무 이 모세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팔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팔을 옆에서 들어주는 그런 거를 보여준 거야.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가요? 이 방송을 쉬라는 건가요? 쉬지 말라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추천이 4,000개가 되면, 오늘 추천이 4,000개가 되면 방송을 계속 하고, 안 되면 접으려고. 내가 이게 이 추천이 4,000개가 되면 이거는 그 방송을 더 해도 된다는 사인이고, 방송이 추천이 4,000개가 안 되면 이거는 이제 방송하지 말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내가 4,000개가 안 되면 접으려고. 그래서 자, 하여튼 지켜보겠어요. 과연 이 방송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접었으면 좋겠지. 알았어. 내가 방송 접을 테니까 너 추천 안 했지? 잘 가.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들어갈게요. 누구 강퇴하라 그러면 강퇴 내가 블랙 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한의원에 갔는데 시청자가 2,500명인데 추천을 4,000개를 하라니요. 그러니까 아니 처녀가 애도 낳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4,000개의 추천을 안 주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좌지간데 우리 선배가 되게 용해. 젊은 한의사인데 맥을 딱 짚으면요. 이 선배는 맥을 짚어가지고 양방에서 못 찾는 병을 찾아내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은 나를 그 침을 놓는데 그 침 하나를 가지고 막 여기를 막 꼬집듯이 해갖고 침을 놓는 거야.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 그 침을 딱 맞으니까 눈이 막 쑤시고 아프던 눈이 나왔어.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슴에 울혈이 뭉쳐있다가 울혈이 뭉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쭉 사람이 밥을 먹으면 이게 머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이게 여기서 막힌다는 거야. 여기서 막혀가지고 머리로 안 가니까 머리가 아픈 거래. 머리 이 4분의 1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묵직하고 너무 아팠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꼬집듯이 해갖고 막 너무 아픈 침을 놓는 거야. 날 죽이려나 보다 했는데 그 침을 막 놨더니 머리 이쪽이 이렇게 맑아지면서 눈이 막 이렇게 쑤시는 것처럼 아팠던 것도, 지금 좀 풀렸어.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시간짜리는 벌어온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시간 썼어.
예. 하여튼 우리 그 선배가 용해. 그 선배가 경희대에서 박사까지 땄을 거야. 그리고 강의도 나가더라고. 근데 하여튼 맥을 굉장히 잘 짚어요. 그래서 왜 양방에서 다 찾아봤는데 모르는 질병 있잖아. 잘 못 찾는 병. 그걸 이 선배는 찾아내. 참 대단해. 그래서 자, 오늘 방송할게요. 방송 해볼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더러 방송을 계속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이 국정원장을 비서실장 시킨 박근혜.